오른편에는 부천시장을 역임한 장덕천 전 시장님이고, 왼편에는 제천시장을 역임하신 이근규 전 시장입니다. 네, 차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새 전 시장은 이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서 거기서 다가오는 총선에 도전하고자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보았고요. 비단 이번만 의견일치를 본 게 아니라 야인 시절에도 민주당의 당내 혁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꾸준히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장덕천 전 시장님, 이근규 시장님 순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로 대신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떠나며, 김대중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을 계기로 저는 1995년 9월 5일 민주당과 동지적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민주개혁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17대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으로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영광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시스템 공천을 외쳤지 실제로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사당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이후례가 없을 텐데 세 차례나 너무도 불공정한 공천학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방식은 대단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매우 잔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세 번의 공천학살에 나타난 놀라운 공통점은 그 어떤 구체적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공천 배제였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충성심 부족과 특정 계파 줄서기 거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에 의한 반명에 대한 공천 학살로 보는 근거입니다. 도대체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불법적인 공작 심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10년 전에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고양시의 당정협의 내용을 당정협의 1절 불응이라는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공천학살을 2024년 총선에서도 자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직후보 출마를 위한 자격심사에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토대로 이미 언론에 배포한 증빙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민선 6기 고양시장 4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추진한 당정협의 실태는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만 400여 건에 이루고 예산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넘는 예산 정책 협의를 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자료가 바로 고양시 당정협의 결과 경기도 공심위에 기제출한 자료, 소상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렸고 지난번에 배포했습니다만은 필요한 분은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떠날 당,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적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2024년 1월 오늘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저의 첫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 북한의 수령 체계에서나 있을 법한 정략적인 공천 학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스스로가 공표했듯이 4개의 전과가 있고 지금도 숱한 범죄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적격 판정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셀프 통과라 비판합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는 당시 정성호 공직후보 자격심사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100점을 맞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재명 예비후보보다 공직후보 자격에서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그 어떤 전과도 없고 당장 범죄적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도 전무하고 재선 고양시장 8년 동안 성남시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천은 부적격자에게는 적격을 남발하고 비명, 반명, 특정 후보에게는 부적격의 공천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모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모 의원, 돈봉투 의혹은 직무평가에서 감점을 받지도 결격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처럼 전직 모 시장은 음주운전 벌금형에 야간 공동 폭행죄인데도 불구하고 적격. 또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가짜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적격. 성추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치사 사건과 연루된 모 이재명 대표의 특보 역시 후보자 검증을 했다고 봅니다. 이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또 아빠 찬스로 전 국회의장의 아들은 적격. 그러면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는 당의 경선 전략공천 방침에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부적격. 또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과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의 징계 수위를 비밀리에 협의한 핸드폰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천이죠. 이걸 두고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모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당의 공천 자격 심사는 한마디로 오락가락 잣대이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친명 인사이면 아무리 중범죄라도 적격이고, 그러나 저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나 또 조금 이따 발표할 이근규 전 시장님 같이 반명이거나 비명이거나 친명 인사와 갈등적 관계가 있는 경쟁적 관계가 있는 인사는 하등의 법적 위반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일지라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치주의도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된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고양시 을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에게 저의 공직 자격과 능력을 직접 평가받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인 새로운 미래가 출범하고 있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신당에서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0일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 시점에 맞춰서 동반 탈당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문서로 대신하고요. 저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넓고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